제가 오늘 영상에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불쾌한 감정을 가져오는 생각은 멈추시고 생각하기로 전환하세요. 그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생각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느껴지는 감정을 조절은 할 수 있어야 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에서 생각하기로 전환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상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의 선입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행복에 대해서도 잠깐 저의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가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뇌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에 대해서 전반부에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후반부에는 생각과 생각하기의 차이를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편도체는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성적인 판단, 논리적 사고, 감정 조절.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볼게요. 스트레스와 편도체. 여기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죠. 생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존이라는 게 진짜 생존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살기 위해서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위가 편도체. 분명히 필요한 부위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이 현대에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나요? 특수한 직업이 아닌 이상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과도하게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걸까요? 이로 인한 정서적인, 정신적인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번에는 스트레스와 전전두 피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적 사고, 이성적 판단, 감정 조절. 저는 전전두 피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꼽자면 이 원고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전전두 피질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은 시소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면 아마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전두 피질은 비활성화 되겠죠.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전전두 피질이 제 기능을 못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과도한 편도체의 활성화는 전전두 피질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감정 조절 능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 어려워질 수 있고 논리적 사고, 이성적 판단 또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언제?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설명이 나오죠. 결론을 먼저 볼게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키고 전전두 피질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전반부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이 생각과 생각하기의 차이,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각과 생각하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생각과 생각하기의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잠깐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생각과 생각하기.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생각하기는 의식적이고 능동적이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쉽고 쉬우면서도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의식적이고 능동적이다. 그러면 저는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생각은 무의식적이고 수동적이다. 수동적이다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하는데, 생각은 무의식적이고
자발적이다? 능동적이라는 표현의 반대가 수동이 맞기는 한데, 생각은 저는 무의식에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떠오르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수동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과 생각하기의 차이를 알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자발적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네요. 비의도적으로 일어난다. 이 부분을 저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방금 전반부에서 편도체와 전전두피질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만약에 편도체와 전전두피질, 생각과 생각하기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비슷한 걸 연결시켜 보세요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죠. 저는 편도체와 생각을 지을 거고요. 전전두피질과 생각하기를 연결 지을 것 같아요. 만약 저와 같이 연결을 지으셨다면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꽤 많이 잘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본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생각은 주로 감정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떠오르는 것들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각하기가 아니라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굉장히 강력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치 않는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또 다른 감정을 가지고 오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각이 연결되어 끌어당겨서 오고 결국에는 이 악순환, 반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좋지 않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면 좋지 않은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요. 좋은 생각으로 시작된 순환은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들, 그리고 좋지 않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만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이게 계속 순환되는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반부에 알아봤듯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불쾌한 감정을 가져오는 생각은 멈추시고 생각하기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에서 생각하기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격양되어 있는 상태일 때는 누군가가 뭔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받게 되면 그 질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귀찮고 짜증나고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 자체가 답을 하려면 뭔가 엄청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답하기가 싫잖아요. 그게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편도체가 안정화되어 있어야겠죠. 그런데 나는 이미 충분히 감정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그 질문 하나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 감정이 격양되어 있을 때 자신의 그 격양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편도체는 안정화되고 전전두피질은 활성화되는 그래서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도 감정적으로 격양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후회할 짓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생각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느껴지는 감정을 조절은 할 수 있어야 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에서 생각하기로 전환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을 더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려면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이 목차에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뭐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상형이었습니다.